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에요.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. 사놓고 한 5년 뒤에 일어나는. 재산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죠. 아우.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인 것처럼 해야. 희망을 얻는 거 맞죠? 주식 너무 떨어졌는데 근데 바닥 찍어? 너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게 우리가 뭐 경험칙으로 놓고 보면 예. 과거의 한국 시장의 베어마켓은 반토막이 났어요. 종합주가지수가. 기본적으로 1001 때는 500까지 갔고요. 예.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0에서부터 940까지 반토막이에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번이 최근 10여 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하락인데 예. 뭐 한 30% 정도 밀렸어요. 뭐 물론 이것도 굉장히 뭐 큰 하락이죠. 주식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가는 힘도 약해진 것 같아요. 아, 그럼 우리가 딱 박스권에 gat혀 있는 그 넓게 보면 그렇죠. 우리가 2020년도에 3,300까지 간 거는 박스권 뚫고 갔지만 예. 우리가 2010년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2,051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한 2,500 하잖아요. 예. 그럼 12년 동안 2,000에서 한 25% 오른 거잖아요. 연율로 따지면 1.8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비교하면 크게 낭패를 안 봤지만 예. 많이 올라가지도 못해요. 지난 10년을 또 우리가 돌아보면 뭐 심각한 위기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? 우리 한국 경제에? 제 직장 생활 초기에 한 10여 년은 한국은 다이내믹 코리아였어요. 외환위기 맞았어요. 한 2년 지났더니 3대 재벌이었던 대우가 파산했어요. 또 한 1년 지났더니 현대그룹도 유동성 위기를 겪었어요. 또 카드 위기가 발생했어요. 이게 메가톤급의 위기인데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그런 위기는 없었지만 뭔가 좋아지는 힘도 약해졌던 것 같아요. 전 이게 한국 경제의 뉴노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 좋아지는 힘이 약해진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중국 덕을 보다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뭔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관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가 지난 10년 전부터 뭔가 좀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차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아래쪽으로 많이 안 빠진 건 저는 저금리 탓이 크다고 봐요. 금리가 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비 기업들도 안 망하는 거예요. 이자율이 낮으니까. 금리가 계속 오르면 지금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찍은 그 최저점이 아닐 수가 있겠네요. 저는 최저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. 예, 이번 그 하락장에서 그럼 찍고 반등했다? 길게 보면 예. 이게 뭐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. 우리가 7월에 봤던 저점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저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지금 말씀하신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네.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국은행과 거래하지 않잖아요.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금리가 더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7월 초에 3.5까지 갔었어요. 근데 8월 들어서 2.6까지 떨어지고 지금 한 2.8 정도 해요.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보는 그 금리의 적정 수준은 예.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미 시장 금리는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전 됐다라고 보는 쪽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시거나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내는 거는 한국은행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. 그건 제 생각에 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.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결정되는 장기금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전 장기금리가 고점을 쳤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 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미 저는 고점을 쳤다고 보는 쪽입니다. 제 마음속에 예. 아니, 좀 뭔가 희망을 얻는 거 맞죠? 아니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. 다 다를 텐데. 예. 침체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침체는 저는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으로도 경기 후퇴는 올 거라고 봅니다.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
주가가 이미 많이 프라이싱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. 어. 근데 과거에 제가 우리 증시가 50%씩 밀린다는 말씀 드렸잖아요. 네, 네. 그럼 그때 주가가 소위 반토막이 난 거는 경기를 반영했기 때문 아니라고 봐요. 그러니까 경기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순전히 경기 하강 사이클을 반영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주식은 뭐 25에서 30% 정도 빠지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저는 이미 반영했다고 보는 거예요. 선반영했다. 그럼요. 우리가 주가가 그렇게 밀렸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과민 반응이다라고 설사 얘기하듯 과민 반응이 아니고 주가가 맞은 거예요. 침체가 오는 걸 미리 선반영한 거고요. 2000년대 들어서 종합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게 몇 번 있을 것 같으세요? 한 번도 없어요. 예,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장기적으로 높아지지 못했을 따름이지 예. 2년 연속 떨어지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에요. 내년까지 당분간은 네. 7월이 최저점일 것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정도를 크게 하회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. 설사 뭐 떨어지더라도 저의 예상이 빗나가는 시나리오는 경기 이런 요인이라기보다 뭔가 하나 터지는 거죠. 예, 뭔가 하나 취약한 영역이 한국이건 어디건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서 또 금융이 어려워지고 이런 신용 경색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또 이제 반토막의 경로로 또 가겠죠. 근데 저는 그런 확률은 낮다라고 보는 거고 또 그런 전망의 근거는 중앙은행들이 늘어난 부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또 전망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. 제 주식을 다시 살 때 돈의 성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. 내가 장을 맞춘다? 그러면 어떻게 맞춰요? 그쵸. 예. 신도 아니신데.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. 없는 돈 생치고 묻어둘 수 있는 거 아닌가?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대가잖아요. 가치 투자. 가치 투자의 대가인데 예.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공개가 되잖아요. 그쵸. 근데 왜 워렌 버핏처럼 못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워렌 버핏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벅셔 해서웨이는 보험회사예요.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요. 이 사람은 늘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. 부자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그 뭐 어쩌라고 또 사면 되는 거지. 부럽다. 그래서 투자라는 게 절대적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투자에 긍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적은 뭐냐면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성격 급한 내가 문제다. 그리고 욕심이나 뭐 이런 건데 뭐 투자라는 게 욕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추연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는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인 것처럼 해야 이길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박스권이 뉴 노멀, 한국 시장의 노멀이라 그러면 뭐 2020년처럼 뭐 그렇게 짜릿천장이 도울까 싶은데 사람이 가진 인지적 속성은 올라가면 겁이 없어지고요. 예. 떨어지면 겁이 많아져요. 찰스 킨들버그라고 한 제가 좋아하는 경제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. 주변 사람들이 돈을 뼈 버는 때리네요.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올라갈 때 부주의해지고요. 떨어질 때 겁이 많아져요.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약세장, 강세장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길게 보면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. 내가 종목을 잘못 투자하면 재산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죠. 망하면, 상장 폐지되면. 아우. 예. 근데 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이에요. 빠진 건 끊임없이 배제시켜요. 멀쩡한 것만 가지고 주가 지수가 산정이 되니 주가 지수는 생존자의 기록이니까 떨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요. 미국을 대표하는 다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. 미국에서 제일 상장돼서 거래된 종목 6,000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꼽아놓은 게 다우 지수인데 예. 다우 지수가 한 120년 역사가 되는데 120년 전에도 다우에 있고 지금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나쁜 거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 껴요.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이냐, 돈의 성격이 투자자의 인사이트보다 저는 한국에선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
제가 태생적인 낙관주의자거든요. 아, 그건 좋은 투자자로서는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. 오늘부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기로 결심했어요. 아, 왜? 사놓고 한 5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아, 이길 확률이 높은 5년은 아니고요. 10년?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5년이라기보단 중간에 리밸런싱이 필요하죠. 리밸런싱까지. 꼭 5년이 아니더라도 뭐 1년 1년 반이더라도. 반. 예. 네. 저는 그래서 투자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예. 쏠림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하고 음. 또 반대편에 쏠림이 있을 땐 용기를 내고 이게 좀 투자자로서 잘할 수 있는 성격적 자질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 말씀 너무 잘 네. 들었습니다.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주세요. 이거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, 그거 못하겠습니다. 별로 효과도 없을 거예요. 제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. 아무튼 뭐 제가 즐겁게 얘기했으니까 눌러주십시오. 예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부탁드려요. 오늘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제 마음은 이미 겨울왕국인데 우리는 정말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되는 건가? 계속 쌀쌀한 날씨로 우리가 한 10년째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좋아질 날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가계부채는 별로 답이 없다고 봅니다.